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5일 최병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D-82일, 대략 한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80일이라고 하면 지지율 좀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완벽하게 이 판이 흔들리려면 사실은 새로운 경쟁력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까지 나올 사람은 다 나왔다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여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목되던 사람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박영선 장관이 사실은 12일, 그러니까 오늘이 15일이니까 사흘 전이죠. 사흘 전에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출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맛에 잘 아시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맞수격으로 박영선 장관이 출연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나경원 전 의원이 출연한 게 1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영선 장관이 출연했다는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5일날 출연하고 나서 1월 13일에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12일날 출연을 했다고 한다면 그 어간에 이제 녹화를 했을 테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시점까지는 박영선 장관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100%죠. 자,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갑작스럽게 이제, 물론 그전부터 조금씩 있던 얘기지만 갑작스럽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장관은 장관을 계속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어제 이미 운을 뗐습니다. 우원식 의원이죠.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원식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역량이 대단한 분인데 대안이 없다면 본인이 출마를 한번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마치 그러니까 한 달이 걸쳐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출마 의향을 들었다는 식으로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발설을 한 겁니다. 어제.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건대는 박영선에서 여권의 기류가 김동연으로 바뀐 거는 아마 요 며칠 사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부터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는 나왔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 가지고 되겠나, 내지는 박영선 전 장관하고의 경쟁력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갈까 말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였던 것 같고, 요 한 2, 3일 사이에는 그게 아니고 박영선 장관 가지고는 도저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를 이길 수가 없겠다. 심지어는 지금 사실은 야권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된다는 전제하에 시뮬레이션 여론조사 같은 걸 돌려보면 박영선 장관은 확실히 지는 거거든요. 확실히 지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 80여일 뒤에, 그러니까 4월 7일 날 서울의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걸 지금부터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공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꼭 그런 예측을 100%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여권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하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의 여론조사와 앞으로의 확장성 이런 거를 고려하죠. 그런 점에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짐작컨대는 박영선, 김동연 두 사람을 놓고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여권 핵심에서 했을 것이다. 그 결과로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제법 유의미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뛰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원식 전 원내대표, 우원식 의원이 지금 이렇게 남한테 들은 얘기처럼 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한번 띄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과거에 대통령 정무수석실 같은 데 근무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진다면, 왜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냐면 사실은 전통적으로 서울에서 민주당은 강세였습니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장 선거 물론이고 구청장 선거 물론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도 물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대선 1년도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년 정도 남았고 4월 7일로 따지면 11개월 남은 때입니다. 대선을 11개월 남겨놓고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진다. 이거는 대선에서 진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면 바로 레임덕. 그거는 뭐 서울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인구 분포가 전국 인구 분포의 축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영남 사람들도 와서 살고 호남 사람들도 와서 살고 충청도 사람들도 와서 살지 않습니까? 본토배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이 축소판입니다. 전국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4월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를 마지막 해 직전입니다. 5월달이 임기 5년차 이제 들어가니까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올해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이제 차기 대선 후보 뭐 경선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상 뭐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달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보다는 사실은 민주당 쪽에 훨씬 더 초미의 관심사이면서 예민한 그런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에 들어간다고 여권 컨트롤 타고 특히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는요, 저희처럼 오랫동안 그 정치부 기자를 해본 사람들은 그냥 직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 정무수석실이나 뭐 이런 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모범답안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실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박영선 장관이 아니고 김동연 전 부총리로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가 여권에서 요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띄워보는 거다. 지금 띄워보고 만약에 김동연, 박영선 두 사람 간에 지지율 조사 같은 걸 뭐 벌써 여러 번 했겠죠. 했는데 이게 김동연 전 부총리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박영선으로 가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좀 낫겠다. 앞으로 확장성까지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박영선 장관은 이미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이름이야 그전부터 있었지만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기존 정치권에 있는 사람을 밀어낼 수 있다면 최선이죠. 확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박영선으로 간다. 이런 건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 상황이 됐으면 아마 김동연 전 부총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1월 3일 날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었죠. 입소스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보면 안철수 24.1, 박영선 15.3, 그 다음에 오세훈 9.5, 추미애 6.8. 그러면 이제 안철수와 오세훈을 합치고 박영선과 추미애를 합치면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절망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월 4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또 안철수 24.9, 박영선 13.1, 나경원 10.7, 오세훈 9.2 이런 식으로 해서 더욱더 민주당이 절망적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안철수와 박영선이 붙으면 이건 게임이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3파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박영선 장관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확장성 얘기를 한다면 4월 7일에 가선 그럼 누가 당선되겠느냐? 저는 저희 경험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대 정당이 있죠. 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거기에 개인 경쟁력으로 버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있죠. 이렇게 돼서 만약에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나경원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를 저격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준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요. 중도층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왜 늘 제가 3대3대4 내지는 4대4대2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3 또는 4, 국민의힘 3 또는 4, 그 다음에 20 내지 30%가 중도다. 이 사람들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334라고 본다면 이게 황금 분할이 될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한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이미 나올 퍼센테이지가 다 나왔다.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24.9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거의 3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4월 7일 날 선거를 해도 안철수 대표는 그 이상을 크게 뛰어넘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후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플러스 알파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에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지지율 1위로 치고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실제 대선이 임박하니까 이인재 경기도지사 그때는 이제 퇴직한 이후죠. 실제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3등을 하죠.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초반 기세에 좋게 나가다가 결국 3등 했습니다. 갑자기 뛰어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 4월 7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3파전이 이루어진다면 4월 7일 결과를 딱 까놓고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3등 할 겁니다. 그리고 1, 2위를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다투게 될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확실하게 3등 할 것이다. 그거는 그 선거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분석한 저희 같은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확장성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 현재의 지지율에서 크게 확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여권 입장에서는 자 박영선 장관도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김동연 전 부총리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 김동연 전 부총리 끼어서 한 여론조사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아마 여권에서는 그 여론조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잠재력이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띄운 것으로 보이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 몇몇 리얼미터나 이런 데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그게 아마 뭐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정도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뭐 10%를 넘는 이렇게 하더라도 보세요. 박영선 장관은 한 조사에서는 15, 한 조사에서는 13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두 자릿수에 가깝게만 나온다고 할지라도 저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김동연 전 부총리를 선택을 하죠. 왜 그러냐? 확장성을 보고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덜 알려진 상태에서 두 자릿수다? 내지는 두 자릿수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거는 4월 7일 날 김동연, 박영선 둘 중에 김동연이 표가 더 나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권에서 김동연을 띄우고 있는 단계 그래서 아마 요 며칠 정도 더 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박영선 장관은 장관을 계속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결국은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하고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추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근데 당내 기반이 없죠. 김동연 전 부총리는. 그러니까 친문이 이제 당내 기반을 만들어줄 것이다. 친문이 전적으로 밀어서 이제 우상호 의원을 꺾고 김동연 전 부총리를 후보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그게 성공할 것이냐? 뭐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보느냐? 그거는 바로 친문이 막강해서가 아니고 뭐 물론 친문이 많고 뭐 그렇지만 또 아주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라고 하는 문빠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우상호 의원도 나름대로 지지세를 확보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역시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우상호 후보를 이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박영선 장관과의 그 일반 시민 지지율에서 얼마나 그 육박하느냐 이 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만약에 박영선 장관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이제 나타난다. 김동연 전 부총리가 된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명이 돼서 그렇게 된다면 단일화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가 더 촉진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3파전을 벌여도 안철수 대표가 이기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더 경쟁력이 있다면 이제 3파전으로는
야권이 필패한다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지면 오히려 이게 단일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